네, 안녕하세요. 최원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출장을 좀 갔다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 좀 컨텐츠의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고, 조금 처리해야 될 일도 있어서 약간 미뤄둬서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분간은 저는 이제 포핸드 스냅 많이 얘기되었었던 회내, 내회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그 회내 어떤 스트로크 그의 가장 기본적인 포핸드 클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하이 클리어를 많이 치지 않는데 드리븐 클리어가 더 공격성이 높으니까, 더 공격성이 짙으니까 드리븐 클리어를 많이 해서 상대방을 많이 밀어내야 한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이 클리어가 높게 날아가면 상대에게 찬스, 기회를 줄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생각보다 하이 클리어를 치지 못해요. 하이 클리어를 치는 법을 잘 안 알려줍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 안 좋은 이야기, 단점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하이 클리어를 못 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은데 안 치는 어떤 방법으로 둔갑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이 클리어가 잘 날아가려면 우리가 강조하는 내회전 스윙이 나오지 않으면 하이 클리어는 어지간하면 거의 잘 안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다른 클럽이나 여러 곳을 방문을 하거나 보게 된 경우에, 또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어떤 고민을 얘기했을 때, 클리어를 치고 나서 수비를 못했는데 수비를 못한 이유가 준비를 빨리 하지 않아서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지도를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사람이 빨리 준비하지 않아서 수비를 못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친 클리어가 짧고 낮아서 내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지, 상대가 스매시를 세게 쳤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데, 그냥 스매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준비가 늦었기 때문에, 준비가 늦을 수 있긴 하죠. 준비가 늦는 이유가 당신이 빨리 오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늦는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빨라지기만 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빨라질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도 있을 거고 여러 이슈가 있을 텐데, 물론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더 이상 빨라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이 높게 멀리 잘 날아가야 내가 준비할 시간이 생기고, 공이 날아오는 공간이 확보될 텐데,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날아가는 동안 시간 생기고 돌아오는 동안 시간 생기니까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못 봤더라도 그거는 그냥 수비를 잘 못한, 그건 그때부터는 수비에 어떤 문제가 맞아요. 공을 잘 못 맞췄거나 아니면 상대가 스매시를 셌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수비의 어떤 자세의 문제라든지 볼을 보는 눈, 그러니까 볼에 익숙해지는 게 좀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데, 그냥 클리어를 툭 쳐놓고 빨리 준비해, 네가 못 받는 이유는 빨리 지금 오지 못해서야 라고 해버리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클리어를 높게 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당신의 문제야, 나는 그냥 클리어를 치라고 했고 당신이 빨리 오지 못했으니까 그냥 당신이 수비를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느려서야, 당신이 수비를 잘하고 싶으면 더 빨리 뛰어, 살을 빼,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해, 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 클리어가 생각보다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못해서 안 하는 거지 안 좋아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수들이나 아니면 종종 좀 고수들의 경기를 보면 하이 클리어 빵 치고 천천히 편안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주 많지 않아서 그렇지 고수들의 레벨에서는 굳이 그걸 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나이가 좀 있는, 또는 초중급자, 물론 상급자도 동일합니다, 에게는 꽤 필요한 어떤 스트로크죠. 근데 잘 안 나간다는 거죠. 서론이 길었는데, 이게 되려면 내회전되는 이 회내 스윙이 잘 나와야 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걸 한번 영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클리어 슬로모션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개념을 얘기할 겁니다. 되게 간단하면서 중요한 이론입니다. 셔틀이 날아가는 건 라켓이 만들어내는 운동량이 셔틀에 전달됐을 때, 운동 에너지가 전달됐을 때 얘가 그냥 맞고 튕겨져 나가는 건데, 셔틀의 어떤 속도나 거리는 라켓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냐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라켓이 빠르게 움직이면 공은 강하게 나간다요. 다만 지금 우리가 다룰 건 클리어이지만, 하이 클리어지만, 어쨌든 하이 클리어도 꽤 적당한 양의 어떤 운동량이 필요로 하니까
이거를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운동량은 사실 각 운동량들은 하체에서 몸통, 그 다음에 어깨, 팔꿈치, 손, 라켓 순서로 힘이 천천히, 죄송합니다, 빠르게 전달이 되는데, 사실 그 각 운동량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몸의 회전이에요. 회전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몸통을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몸통을 움직이려면 하체를 먼저 움직여야 돼. 이 대퇴골, 허벅지에 회전이 일어나면 골반의 회전이 일어나고요. 골반의 회전이 일어나면 그거의 반대축으로 어깨와 상체를 돌려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돌려낸 힘이 멈춰진다면 결국 여기서 만들어진 각 운동량은 멈추지 않는, 흐를 수 있는 팔, 어깨에서 팔로 전달이 되고요. 팔에서 만들어진 이 상완골의 회전은 멈춰지면 여기서 만들어진 남아있는 각 운동량들은 척골과 요골, 이 두 뼈가 돌아간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얘가 생겨본 게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라켓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들어낸 각 운동량들을 순차적으로 전달했을 때 라켓의 손에 힘을 쥐지 않으면 얘는 날아간대요. 야구공이 그런 거죠. 각 운동량을 만들어낸 걸, 회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걸 던져내면 그럼 야구공은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야구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라켓을 쥐고 라켓에 그냥 운동량을 만들어낸 걸 셔틀에 전달할 뿐이니까 손에 힘을 꽉 쥐지 않으면 얘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빅민턴 영상에서 그렇고 얘기한 거지만, 손에 힘을 꽉 주면, 주먹을 꽉 쥐면 손목은 구부러질 수 없다예요. 손목이 구부러지는 건 일부러 구부렸거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스윙하게 되면 손목은 구부러진다요. 그럼 생각보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손목이 구부러지는 힘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힘으로 공을 친다고 하면 얘는 생각보다 되게 적은 근육을 동원하거든요. 손목을 굽히는, 손목 굽힘근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 전환, 내 팔뚝에 생각보다 작은 양으로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힘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또 길어져요. 아무튼, 자, 손목을 우리가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스냅 같아 보이죠? 네, 스냅이죠. 자, 손바닥을 세운 채로 스냅을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립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잡습니다. 손목 이렇게 스냅 쓰나요? 안 쓰죠.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라켓 면을 공이 떨어지는 수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또 다시 한번 세웁니다.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그러고 나서 손목을 당겨요. 이게 힘이 거의 안 들어가는 상태라는 건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꽤 그럴싸한 스냅처럼 보이나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라켓의 최대 가속은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가속을 해낼 수 있어요. 해내게 되면 아마 부상의 확률이 꽤 높아질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좀 이 실험을 좀 한다고 이렇게 공을 좀 쳐봤어요. 근데 지금 평생 안 오던 엘보가 와서 진짜 고생 중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안 낫네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젓가락질도 못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 정도까지 했는데 진짜 아파요. 생활에도 너무 불편함을 느끼는데, 아무튼 각설하고 이렇게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스냅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 손의 힘을